거든요. 네, 결국엔 실패하는 것 같고 이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4명이 있었죠.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이 네. 있었는데 어제 또 이 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영찬은 또 잔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난 이걸 보면서 네. 야,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류에서 네. 오류구나. 네. 이걸 확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 상식의 이 소속 그 3명과도 앞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본인들이 이제 신당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창당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도 합류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이 두 부류의 합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람들이 네. 두 부류 합류는 별 네. 관심이 없고 네. 윤영찬이가 탈당하고 민주당에 나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는데 뜻없이 30분 전에 나 못하겠다는 네,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네. 야, 나는 참 재밌습니다. 나는 인간에 네.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역시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네.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더라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양양자 네. 그 뭐죠? 한국의 희망 대표죠. 네, 그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낙연 이 4명이 또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4명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합류 같이 우리가 뭉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사니까. 아니 이낙연 당은 네. 옛날에 안철수의 모델로 해서 네. 광주 전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네. 양양자가 그 광주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기반이 같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어쩐지 또 주판을 튕겨봐야죠. 그렇죠. 계산 근데 잘하는 사람들끼리 나갔으니까. 또 이제 빅텐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파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여기에서도 제3지대 빅텐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놈들은 그늘막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솔직히 이게 본인들이 다 욕심이 있잖아요. 빅텐트에서 본인들이 다 지휘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그늘막 네. 3개. 이 물과 기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3명이 탈당을 하면서 이런 또 말을 하고 갔어요. 이재명에게 또 한마디를 했거든요. 3명의 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이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정말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네. 누구지? 누구야? 전라북도 그 총리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3명 이제 김부겸, 김부겸 이낙연, 말고. 정세균, 김부겸. 정세균. 네. 이게 현의 살수. 네. 나도 유학력이 넘게 세상을 살아봤는데 사실 이런 고사성어는 똑같고 처음 들어봐요. 네.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현의 살수라 그래서 나는 무협지 제목인 줄 알았는데 막 이것을 서로 알아서 해석에다가 네. 요번에 부총리가 총리 지낸 사람이 예. 이재명이한테 당 대표를 내려놔라 이런 얘기였다는 이렇게 예. 얘기했다고 얘기해 온 게 그쵸. 해석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데 네. 우리나라 이 언론들은 할 일이 없나 봐요. 왜 그런 거를 막 크게 부각시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현의 살수가 뭔지 아는 척하고 싶어서. 네.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 네. 그래서 앞으로 이낙연의 그 제3지대가 그래도 좀 뭔가 힘을 좀 발휘하진 않을까요? 어떠세요? 저 생각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재명의 어떤 폭군 이재명이를 피해서 가는 피난민들이 네. 지금 가자 지구에 모였다.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정도. 네. 이그 양양자 뭐 금태섭, 이런 이준석, 사람들 네. 피난민들의 피난민들. 네.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피난민이 어떻게 했냐? 하나는 쫓겨난 피난민이고 네. 하나는
스스로 나간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둘 다 양당 대표를 했으니까 네. 그 우리나라 정치가 양당 대표자들이 저렇게 나가서 또 뭐 만들고 이러한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이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네. 정말 이 정도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잘난 체는 뒤지게 해도만 네. 이게 뭡니까?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 문자가 또 포착이 되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과 정성호의 이 문자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당직 저기 이제 현근택이 이번에 성희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네.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그거의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서로 이제 상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직자 뭐 이제 저렇게 컷오프 대상 뭐 이렇게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까지 네. 개딸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시스템입니까? 아니죠. 아니 윤리심판원 있잖아, 윤리감찰단. 네. 근데 둘이 병상에서 또 당무는 안 본다 그랬는데 네. 병상에서 당무를 봤잖아요. 멀쩡했네요. 들킨 게 저거예요.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심한 거 아닐까? 너무의 점 찍고 심한 점 찍고 그거 아닐까? 그래서 힘 주어서 얘기를 문자를 보는 게 문자에다가 힘을 팍팍 눌러서 네. 그 컷오프 대상 그러니까 네.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힘 주어서 문자를 보내니까 네. 바로 꼬랑지를 딱 내려서 엄중경. 엄중경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참.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게 네. 사당화된 것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이 현근택이 무슨 사건이었냐. 바로 이 지역 정치인의 여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네 부부냐, 너네 잤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저렇게 떨어지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걸 딱 네. 보니까 저 현근태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하고 싶어. 술을 이 얘기는 마신 뭔 상태. 얘기인지 알아요? 예. 법률적 용어로는 네.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고 아.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얘기하면은 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아니 그 말이죠. 맞죠. 아니 네.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은 내용이 뭐냐? 네. 너희 부부냐? 왜 똑같이 감기 걸렸냐? 이건 뭐냐? 둘이 그러니까요. 키스했지? 네.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너네 같이 잤냐?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너무 왜 강제로 시집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근데 워낙 이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것도 A 씨라는 게 누구냐면은 네. 저 예비 출마자예요. 자기랑 경선하는 사람인데 네. 자기는 뭐냐면은 이미 네. 이재명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인 양 그쵸. 거만하게 행세하면서 예. 같은 예비 출마자를 하대한 거죠. 네. 야, 니네 같이 잤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평등 민주 외치지만 네. 사실은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느냐. 네. 난 이런 걸 보면서 네. 너무 저런 사람들이 말로는 좋은 얘기를 막 입으로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네. 뒤로는 구린내가 풍기는 이런 위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가 저러면 되겠나요? 저 양반 누구 사위 아니에요? 아 누구 사위인가요? 거기까지 모르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지키는 그 수호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원래 이 지역구가 당연히 그럼 현근택이 공천을 받을 거다 했어요. 왜냐하면 친명이니까 이재명이 너무 예뻐하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현재 그 의원이 윤영찬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미스테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3명은 탈당하고 윤영찬이 남은 이유. 현근택이 이런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공천을 그럼 윤영찬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네. 우리 정치를 보면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네. 웃겨. 코미디죠. 그래놓고 막 네. 전화통화로 울먹이면서 고민을 했다는. 아니 그리고 또 무슨 발언까지 했냐면 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너무 소중해서 본인은 그걸 민주당에서 지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네. 역으로 3명은 네. 니네는 노무현과 김대중의 흔적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지 이 얘기하고 똑같죠.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도원결의를 네. 했대. 네. 복숭아꽃이 안 폈으니 겨울이니까 도원결의는 아니고 네. 나뭇잎 다 떨어진 나무 밑에서 결의를 나목 밑에서 네. 결의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게 결의가 도원결의 3명의 세잖아요. 그쵸. 4명이었잖아요. 한 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도원결의가 아닌 거지. 근데 결국에는 저는 윤영찬이 또 이제 똥볼을 찬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텔레그램. 출당시킨다며. 아니에요. 그 현근택에 공천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엄중 경고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공천을 받을 것 같아요. 윤영찬 출당시킨대. 아 그래요? 예. 그럼 쫓겨나네. 그럼 모양새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 그래놓고 네. 자기들이 뭐냐면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고 네. 국민을 입에 담는 것. 아, 진짜 웃겨요. 자기들 배지 하나를 가지고 자기 소신을 네, 옛날에 사자성어로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가 아니고 네, 30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쵸. 갑자기 어. 그 3명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네.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면 쫓겨나는 건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김종민 의원이 창당한다는 그 신당으로 갈 텐데 그쪽에서 받아줄까요? 글쎄 또 돌아온 탕자? 받아는 주겠죠. 본인들도 한 명이라도 좀 모아야 되니까. 아 진짜 하여튼 웃기게 된 거예요 상황이. 하여튼 좀 저 네. 뻘쭘하고 참 뭐 의리도 없고 모냥 뭐. 빠지고 네, 아무것도 이게 난 너무 재밌어. 아니 또 사진을 보니까 또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참, 또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또 네. 그런 것도 느껴서 요번에 네. 탈당한 사람 중에 그나마 어디 정의당의 류호정이는 예. 정의당에서 공천 받았고 그 의원직 안 하려고 버팅기면서 너무당으로 가보러 온 게 네. 아니 이 집에서 살면서 다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허은하는 버렸잖아요 의원직이라도. 아 그럼요. 늦게라도 본인이 그 당당하게 버리고 아니 그렇다고 근데 하잖아요. 네. 정의당이라는 데는 응원합니다. 네. 정의자 그거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류호정은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창당을 할 거면은 내려놔야죠. 야 그래서 나는 야 이게 아니 정치판이 왜 이럽니까? 원래 이랬나요?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마치 정의라든가 당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정의당으로 비례로 당선돼 놓고 그쵸. 혜택은 다 여기서 받고. 여기서 가정인데 네. 잠은 딴 데서 자 너무한 공공연하게 너무한 뭐 거 이런 거하고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거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한다는 게 네. 맞다니까. 도의가 아니죠. 그거는. 도의를 따라서 이게 참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민 의원이었죠. 네. 바로 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네. 저 어디지 강적들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네. 멋있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대전이 네. 대전에 이제 유성을이죠. 충청의 어떤 변화의 시발점 네. 불쏘시개가 이상민이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큰 변화의 바람이 우리 한솔 있지 씨도 않을까. 충청도 어디 께죠? 저 공주. 아, 네, 외갓집이 공주입니다. 아, 네. 저는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고 살기는 광주 살았는데 네. 참. 광주에 한번 어떻게 출발을 나는 죄송합니다. 저런 정치에 몸담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요번에 그 윤영찬이라든가 류호정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정말로 이 초등학생의 소꿉놀이도 저보다는 수준이 높다. 너무 개인의 그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은 그거잖아요. 그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참 네. 내가 이거 그다음에 이상민 같은 의원은 그 민주당에서 막 제발 나가라고 안 나가면 죽여본다고 막 맨날 그랬잖아요. 사례협박 했잖아요. 총 한 발이 남아있다면 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어. 네. 나갔더니 뭐라 그래 또 또뭐 헌시짝, 뭐 미스터 헌시짝이라면서.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나왔으니까 냅두세요. 좀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개딸한테도 맨날 그 괴롭힘 당하지 그 않았습니까? 뭐 개새끼야 뭐 욕도 했잖아요. 진짜 보냈잖아요. 네. 참 진짜 참 이 사람들. 이게 그래놓고 뭐냐면 네. 이상민이가 탈당하니까 네. 소개 좀 해서 전국
대학생위원회 예. 그다음에 뭐 유성구 사무실 앞에서 네. 그 기자회견을 열고 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구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대요. 이거 행패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간 게 민주당에게는 뼈 아픈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더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지요. 네. 여 따라서 탈당한 사람이 그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있고 한 네, 3천 다 명 된다는 같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이상민 의원이 그 국민의힘하고 색깔이 완전 같진 않거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 많이 반대적이에요.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이재명의 그렇고. 폭압에 피해서 피난온 피난민 아니에요. 네. 이걸 일단 따뜻하게 좀 받아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의견 차이는 스펙트럼이니까 그렇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 해서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거지. 예, 그렇죠. 뭐 생각이 똑같아야 되나요? 우리는 네. 그 북에서 네. 김정은 폭압 정치에 탈북하면 받아주잖아요. 이재명의 폭압 정치에 이렇게 막 네. 탈북해서 남한으로도 오고 미국으로도 오고 막 긁잖아요. 예. 난 요번에 민주당의 탈당 사태를 보면서 네. 북한이 연상됐어. 그 폭압 정치에 피해서 막 어마무시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남한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막 배신자니 뭐니 그랬잖아요. 태영호한테도 그러고 예, 그쵸. 북에서 넘어온 쓰레기라는 둥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분들께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총장님 말씀처럼 의견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함께 하고 그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요번에 충청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도 여러 번 간 것 같아요. 예. 종교를 떠나서. 네네. 그래서 요번에 충청도의 민심이 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도 그러는데 좀 더 네. 지역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총선 때 하여튼 좀 안정적인 정국이 되어야 네. 외교 안보, 경제, 뭐 기타 이런 어떤 정치개혁, 노동개혁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은 최약체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출발할 네. 때부터 180석에서 그냥 막 대통령이 탄압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했는데 좀 네. 나가봤을 때 대통령이 탄압받는 것이지. 그렇죠. 솔직히 출범하면서부터 이 탄핵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없는 정권이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탄압당하는 대통령한테 좀 힘을 네. 실어서 그렇죠. 좀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네. 그래도 못하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럼요. 못할 땐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거 못했다 해야지 나라가 이제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중진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만 탈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도 탈당을 하면서 탈당 인증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전시의 그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이제 탈당했잖아요. 이제 그냥 평범한 그 평당원들도 탈당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네, 민주당의 몰락이 정말 시작된 거 아닌가. 이게 나는 제가 뭘 합니다. 느꼈냐면 네. 김정은의 폭압 통치에서 뭐냐면 탈북하잖아요. 네. 이거랑 비슷하더라고. 네. 거기 사방간데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막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준 X는 네. 탈북이 아니고 이준석. 남한에서 우계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위장 간첩이었던 거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 월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위장 간첩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갔다. 계속 내부 총질하고 달랐잖아요. 생각 자체가 정말로 달랐잖아요. 이 네. 트러블 메이커였죠. 아, 이 이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분이었어요. 그 그분은. 당이 네. 3번이나 막 어디 가불고 해가지고 네. 대표 막 달래로 댕기느라고 아니 무슨 일을 못했잖아요. 3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그 달래로 다녀야 돼요. 당 대표를. 진짜 그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준석 때문에 떨어진 표가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오래간만에 올바른 얘기 한 번 했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원래 7, 8% 이기는데 이준석이가 그냥 막 개판 쳐갖고 네. 0.78%로 내려버렸다고. 아 그랬어요? 어.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말도 했네요. 가끔 올바른 얘기 할 때 있어요. 깜빡깜빡 하다가 예. 제자리로 돌아올 때 있다니까. 아 그렇군요.